2차 전지 전기차 쪽은 방향은 지금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테슬라가 빠르게 시작을 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잡으면서 거의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또 코스닥 종목 저희가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좀 점검한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가총액 그 코스피만 많이 하니까 맞아요. 코스닥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얘기를 있으셨더라고요. 해주셔가지고, 네. 자, 1위는 셀트리온 지금 헬스케어죠. 맞습니다. 네. 1위부터 30위까지 이제 차장님 편하신 대로 좀 섹터별로 묶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30개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좀 묶어가지고 네. 섹터별로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위에서 30위 내에서 바이오주들 네. 좀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을 거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HBL 도 있을 거고,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알테오젠, 에스티팜, 메지온, 시젠, 휴젤 같은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바이오주들과는 조금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로 굉장한 실적들을 냈었고, 그런 실적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게 언제까지 오미크론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될 것이냐, 이런 수요만 가지고 계속 실적을 니네 지금까지 내왔던 것보다 더 잘 낼 수 있어? 라고 계속 시장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적이 분기별로 감소하는 부분들이 관측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꺾이면서 이제 예전에 계속적으로 봤던 고밸류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적의 연속성. 지금도 실적을 잘 내고 있지만 이런 실적들이 향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더 잘 낼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밸류를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일시적으로 꺾였던 부분에서 주가도 꺾였는데, 최근에는 확진자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키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대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적들이 다른 진단 키트들이 실적 분기별로 꺾일 때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휴마시스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셀트리온과 엄청난 짧은 기간에 대박의 수주 공시를 내면서 주가가 엄청난 각도로 올라가 버렸던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너무 이제 올라가면서 그 가치가 조금 밸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단기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휴마시스가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시젠과 SD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들 다시 실적 좋아질 건데 너무 저평가 영역, PER로 따졌을 때 5배, 6배였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진단 키트라고 하지만 이거를 5배, 6배만 주는 거는 조금 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0배 정도의 PER로 맞추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주가의 상승,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에서 동반으로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진단 키트 주들은 단순히 제약, 바이오, 신약 이런 쪽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휴젤이에요. 네. 휴젤 같은 경우에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었어요. 메디톡스라던가 뭐 휴젤, 그리고 대웅제약 같은 쪽들이 보톡스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필러라고 하죠. 네. 이런 미용용품, 의료용품 쪽으로 좀 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인데, 메디톡스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죠. 네, 이제 식약처의 어떤 취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휴젤 쪽에서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쪽에서 또 허가를 받았다, 이런 이슈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쪽은 단순히 제약 바이오 역시나 그런 쪽의 개념으로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미에 대한 욕망은 조금 본질적인 욕구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뭐 의식주 그런 기초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점점 더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런 예전에 의식주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욕구들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누구나 뭐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용품들, 굉장히 좀 급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휴젤도 조금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신약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재무제표 비교를 하면서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고 유보율을 많이 이제 회사 내에 쌓아 놓으면서 그 자금으로 얼마든지 많은 사업 영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과 어떤 공매도 부분들 그리고 합병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탑픽으로 뽑기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탑픽으로 좀 뽑아드렸던 부분이고요. 단순히 어떤 R&D를 통한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CMO, CDMO 이런 쪽으로 해서 위탁, 의약품 생산하는 쪽으로 캐시카우를 확실히 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모아놓았던 돈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합병 이슈가 또 나왔거든요. 지분을 더 가지고 오는 그런 부분들, 바이오 에피스죠. 그런 쪽들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신약 개발이라던가 R&D 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고 공장들도 그때 이제 계속적으로 증축을 해나갈 수 있는 자금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여전히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조금 이제 신약이나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모르겠어요. 네. 리포트나 이런 쪽들 읽어봐도 제가 솔직히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일단 뭐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내용들이 기술 수출이 결국에는 돼야지만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찍히고 실적을 낼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게 언제냐, 언제가 될 거냐, 되기는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는 투자가 쉽사리 손이 좀 나가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혹시나 조금 더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은 괜찮겠으나 너무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던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섣부르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이거 10배 갈 거야, 뭐 20배 갈 거야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 바이오 쪽 관련해서 한 섹터 좀 짚어봐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쪽에는 에코프로 BM, LNF, 첨보, 에코프로, 엔캠,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최고의 양극재 기업이고 글로벌로 따졌을 때에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공장도 지금 이제 화재가 발생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물론 거기에서 생산 차질이 크게 생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그 이후에도 검찰 수사 그리고 내부자 거래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화하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이슈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는 정말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양극재는 지금 이제 공급 부족에 좀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고 여러 완성차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더 공급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더 배터리 투자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모 자금으로요. 점점 더 이제 배터리 쪽에서 수급 불균형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당연히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양극재라던가 음극재 그리고 전해,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런 쪽들도 당연히 같은 현상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과 이제 LNF 같은 양극재 쪽들인데 LNF는 생각보다 좀 실적을 빠르게 내주고 있고요. 그런 이슈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자유로워 보인다라고나 할까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어떤 CEO의 좀
투명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고 어떤 화제 부분에서도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상당히 조금 더 진행되는 내용만 봤을 때는 뭐 어떤 에코프로비엠의 점유율을 빠르게 따라잡는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잘 되고 있고 증설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신뢰도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밸류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뒤이어서 이제 첨보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밸류를 계속 받는 겁니다. 우리는 비싸다라고 계속 개인 투자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같은 주요 주체들은 이런 실적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이번에도 이렇게 정도는 잘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실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첨보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일단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부진을 또 서프라이즈로 씻어냈다 하면서 실적이 나오자마자 이제 각 증권사들에서 또 커버하는 목표가를 또 내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높은 목표가 보면은 일단 저희 뭐 회사에서 45만 원까지 냈고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46만 원으로 이제 탑픽이다. 소재주 중에서 탑픽이다라고 내보냈습니다. 뭐 낮은 목표가가 38만 원 정도가 지금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실적 보게 되면은 컨센서스를 워낙에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500억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증가된 실적들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컨센서스를 지금 잡아놓은 거 보면은 그렇게 막 많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적게 잡아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일단 영업이익이 4분기에만 19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 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500억이었는데 한 분기 3개월에만 200억을 낸 거예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일단 나왔고요. 이게 시장 컨센서스를 매출면에서는 한 8% 정도 상회를 했는데 영업이익에서는 거의 40%를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목표가를 또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요. 지금 첨보에 현재가가 어느 정도 되나? 28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45만 원까지 만약 목표가 잡아서 간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목표가를 높이는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밸류를 계속적으로 높게 해줄 수 있는 이유들이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적이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닐 거고요. 결국에는 커져가는 2차 전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밸류를 높게 받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제 종목들도 뭐 마찬가지의 관점이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엔캠, 솔브레인 같은 쪽들이 이제 전해액 쪽으로 속하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전해액 쪽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도 향후에 실적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면서 고밸류를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그 첨보 같은 업체들이 더 높게 받는 이유는 선두주자로 먼저 실적을 보여줬고 향후에도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동안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더 고객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더 밸류를 주고 소재의 탑픽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첨보가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높게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이제 다른 종목에서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 이후에 실제로 주가는 대체로는 지금 뭐 사전에 제가 준비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나올 수 없겠지만 대체로는 주가는 어떻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았나요? 이게 그 산업의 크기와 확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전기차 쪽은 방향은 지금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결국에 환경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차량 판매를 전부 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이런 친환경차로 전환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율이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분기의 실적을 좌지우지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가속화되는 흐름들이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빠르게 시작을 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잡으면서 거의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인 GM이나 포드 같은 쪽들도 전부 다 라인을 이제 내연기관차 안 하겠다. 우리도 친환경차로 가겠다 하면서 전기차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고요. 리비안, 루시드 같은 스타트업 업체들도 나오면서 또 한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소재들이 더 그쪽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첨보의 월봉인데 지난달 1월달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저가로 보면은 한 달 만에 고가 대비해서 저가로 보면 32%가 한 달 만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아무래도 이제 1월달 들어와서 전 세계 증시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에서 이런 2차 전지주들 이제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너네 성장성 좋은 건 인정해.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같이 조정을 받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테슬라의 또 이제 대주주 지분 매도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꺾이긴 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첨보를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이거 한번 그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첨보의 월봉상 지지선은 여기였어요. 크게 오르고 난 이후에는 항상 이게 10월선을 타고 주가가 갔다는 얘기죠. 이때도 매수 기회가 좀 크게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크게 올랐다가 대부분은 이게 성장성이 높다 보니까 5월선을 종가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달 들어와서는 5월선을 크게 무너뜨리는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2021년도 4월, 5월, 6월 이때 같은 자리들을 다시 한번 줬다는 거죠. 이런 기회에서는 조금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그때도 아마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탑픽 종목들 1, 2위 종목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항상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주가가 이제 꺾이는 부분들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뭔가요? 네, 일단 2차 전지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다음 게임 같네요. 네, 게임 쪽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게임 쪽에는 이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P2E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나왔을 때 한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 하지만 이제 국내의 어떤 규제, P2E에 대해서 사행성 측면으로 좀 규제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글로벌 빅트렌드로 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P2E라던가 NFT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기업들을 이런 내부적인 규제에 의해서 발목을 잡는 것은 저는 조금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호용 그리고 후규제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주가들이 너무 큰 폭으로 단기간에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관계없이 주가는 고밸류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런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버리고 이런 건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간에 계속적으로 이런 트렌드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왔을 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위메이드가 아무래도 P2E에서 가장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 차트를 그때 좀 보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일단 이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파동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날 이제 조금 길게 1월 28일 날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장중에 한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6%를 갔다가 종가에는 그 반을 올려서 끝냈어요. 마이너스 8%로. 그거 보면서 일단은 그래도 위메이드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 식지 않았고 외국인들도 한 9월 말부터 늘려온 지분율을
크게 아직까지는 조정하는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본 결과 2월 들어서는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121선을 회복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지수대에서도 코스닥이 0.6%가량 빠지는데 오히려 이런 게임주들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성장성을 조금 봐야 된다고 할까요?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장중에 좀 큰 폭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일단 아까 5일선에 다시 한번 윗꼬리로 막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들도 조금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위메이드 적당한 자리에서 지지를 괜찮게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제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한 5% 정도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제 바닥을 그때 말씀드렸던 매물대 65,000원 지난 10월 초하고 이제 바닥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지지를 받고 이제 77,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출시 이후에 그 리니지 쪽과 굉장히 그 경합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16주 동안 1위를 탈환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리니지 W가 출시가 되면서 1위 자리를 내줬거든요. 이거는 조금 굉장한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리니지의 IP는 정말 대단하고 충성 유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제 그 게임을 하지는 않는데 익히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니지 1을 했던 사람. 그러셨구나. 무려 20년 전. 네. 그리고 페인. 거기에다가 또 그 자금을 이제 그 돈을 쓴다고 하죠. 네네. 이게 이제 현질. 네, 지금은 이제 P2E가 대세가 되지만 예전에는 P2W였어요. 이기기 위해서 지불하는 게임이었어요. 그런 게임들에서 정말로 뭐 월 단위로 보게 되면 몇 억을 쓰는 거는 우습게 이렇게 정말 현질한다고 하죠. 현질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매출 1위를 계속 수성할 수 있는 어떤 리니지 IP의 힘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깨버린 게 이제 카카오 게임즈였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1위 자리 내주고 얼마 전에 1위 자리를 다시 뺏었다. 이거는 정말 좀 대단한 사건인 것 같아요. 리니지에 한 번 뺏었던 건 이해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경합을 벌이면서 매출 1위를 정말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지금은 그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인가요? 그쪽에서 이 게임을 개발을 했고 이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일단 이 퍼블리셔를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 나가는 수수료까지도 지금 절감할 수 있고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 능력까지도 갖춘 자회사를 갖춤으로써 자체 개발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향후에도 이런 어떤 슈퍼 히트작을 또 내놓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팽배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나 좀 할까요? 기술력 측면에서 블록체인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일단 위메이드가 위믹스 생태계를 구축을 이미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컴투스 그룹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 이 정도가 일단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P2E를 요이 땡 하면은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또 많이 포진을 해 있네요. 일단 리노공업이 있고요.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 원익 IPS, 심텍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LX 세미콘이라던가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기판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실적들이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로 어려운 장에서도 그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좀 편안함을 보여준다. 이거 뭐 침대 광고 같네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면서 차트를 한번 보고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심텍 한번 봤었고 대덕전자도 봤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봤었고, 네, 이수 페타시스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뭐 꺾임이라는 게 거의 없는 종목들이에요. 네, 이런 차트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흔들릴 때 어느 정도 위아래로 작은 진폭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진폭을 줄 때 이제 사야 되는 종목군으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조금 그 관점을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성장성이 확보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증설을 하는 데에는 이미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서 증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조정을 줄 때 눈여겨보셔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눌림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J ENM이랑 네. 뭐 스튜디오들은 이런 쪽인가요? 네, 엔터 미디어 쪽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디어 쪽으로 나눠서 좀 먼저 볼게요. 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아프리카 TV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TV가 시총이 네. 1조가 넘는다. 맞아요. 네. 충격적입니다. 네, 엄청납니다,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유튜브가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 TV가 그동안 점유해오던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뺏기고 실적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 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작년까지요. 보시게 되면 뭐 거의 뭐 끊임없이 상승을 이어나가고요. 2018년도에 2만 원이 안 된 종목이었는데 2021년도 고점이 25만 원 부근까지 갔어요. 거의 이제 한 12배 정도를 상승을 한 3년 만에 한 거죠. 네, 굉장히 큰 폭으로 그 상승을 3년 동안 실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실적을 볼까요? 일단 이 유튜브가 종목들의 대세가 되면서 네. 과연 이제 아프리카 TV 실적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겠지만 실적이 당연히 좀 좋았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2016년도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800억 정도 됐어요. 네. 영업이익이 160억이 나왔고요. 2017년도에 매출액 950억에 영업이익이 183억. 그런데 이게 2018년도가 되니까 매출액이 1,300억 가까이 이제 커지고요. 영업이익도 271억. 2019년도에는 1,665억에 372억. 그리고 2020년이죠. 1,966억. 거의 이제 2,000억 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00억으로 올라섰고요. 작년 보게 되면은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김 작가님 채널에서 찍고 있고 뭐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것들을 찍는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2021년도에 추정 실적 연간으로 봤을 때 2,700억에 영업이익이 880억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네,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별풍선을 있어요. 많이 쏴서 그런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플랫폼화가 되면서 여기에 충성 고객들이 많아지고 유저당 쓰는 비용들, 지불하는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요거는 얘기예요. 이제 딴 얘기인데 이걸 네. 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네네. 하냐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보통 유튜브에서는 슈퍼챗을 맞아요. 아직 네. 잘 안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쵸. 아프리카 TV에서 그걸 많이 쓰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영상을 찍고 네, 맞아요. 거기서 슈퍼챗 생방송 그걸 받고 이제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러시더라고요. 두 네. 쪽을 다 활용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보시게 되면은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이 당연히 돈을 그동안 많이 벌어오다 보니까 2016년도에 유보율이 1060%대였는데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땐 제가 볼 땐 한 거의 3000%에 육박을 하지 않을까. 그럼 자본금이 60억이기 때문에 지금 유보율로 봤을 때에는 한 3000%라고 하면은 1800억 이상이 회사에 자금이 쌓여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플랫폼화 시키면서 메타버스라던가 NFT 이런 쪽들로 확장을 해나가면서 자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구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영업이익률 봐도 놀랍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역시. 2016년도에는 뭐 한 20% 초반대 됐었는데 이게 2020년 들어오니까 26% 가까워지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33%에 달하고 다시 영업이익률이 네. 20% 넘으면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제조업 네. 대부분 10% 미만인 맞습니다. 걸 제가 네. 아는데. 이게 물론 이제 서버를 두고 하는 어떤 플랫폼과 제조업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는 안정적으로 30% 이상을 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외국인들이 피크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분율로 보시게 되면은 한 2021년 9월 달 정도가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54% 가까이 되던 지분율이 이제 2021년 11월 달 오기 시작하면서 외부인 지분율이 조금씩 감소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분율이 48%가 깨져버렸어요.
네, 굉장히 외국인들이 좀 가파르게 줄이면서 이런 주가 파동들 25만 원까지 갔던 게 이번 달 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3만 8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네, 굉장히 큰 폭으로 거의 한 40% 이상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과연 이 플랫폼의 힘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공부를 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지분율을 늘리는 시점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플랫폼에 힘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투자 동향이 아프리카 TV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보험 쪽 기관 위주로 해서 그나마 수급들이 들어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나쁜 구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만약에 지분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 기관 쪽에서도 이런 매수 패턴을 이어나가 준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급반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또 어딘가요? 일단 아프리카 TV 좀 봤고요.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한 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CJ ENM 같은 종목은 조금 약간 어떤 분들께는 좀 애증의 종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참 주가가 이것도 2018년도에 30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이제 쭉 빠졌었던 때가 8만 원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꺾인 이후에도 사실 올라간 폭 자체가 별로 안 크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크지가 않아요. 네.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어떤 NFT 이런 쪽으로 해서 엔터 미디어 쪽들이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준 데 비해서 이 종목은 조금 이제 무거웠다고나 할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전 고점보다 낮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전고점까지도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한 18만 원, 19만 원대에서 결국에는 쌍고점을 만들고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1월 달 또 들어오니까 12월 달부터 이 지지선을 사실 주봉상으로 이때처럼 지지받고 올랐었어야 되거든요. 네, 한 이게 8월 말 정도가 됐었는데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19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히려 살금살금 빠지다가 연초 들어와서는 이제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있어서는 CJ ENM은 엔터 미디어 쪽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주가 상승 탄력과 비례하는 모습들을 잘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쪽들보다는 조금은 어떤 그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하단의 종목들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9년도 저점이 5만 원까지 갔었는데 한 2배 정도 올라갔다가 역시나 이제 똑같은 쌍봉 파동을 만든 이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술적으로 120주선을 지지를 받았다가 또 결국에는 여기 매물대가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부재되면서 1월 달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파동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마찬가지의 파동을 보여주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실적으로 바로바로 이어져서 숫자를 잘 내주고 있다면은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바로바로 주가와 연동이 안 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상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단은 분명히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와 이런 모멘텀들이 조금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 지금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큰 종목의 미디어 쪽보다는 오히려 엔터라던가 이런 쪽들 그리고 어떤 메타버스나 NFT로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조금은 중소형주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넷플릭스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 핫해지는 것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별로 영향을 못 줬나 봐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선반영을 했던 부분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런 쪽들은 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그 이제 얼마 전에 나오면서 그 좀비물 하나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 지금 나왔는데 보게 되면은 그 관련주가 이제 제이 콘텐츠였어요. 이게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오면서 이게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11월
중순까지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한 35,000원대에서 여기까지 85,000원대까지 올린 이후에는 이게 정말 많이 꺾였어요. 1월달 순위 올라갔는데. 네, 1월달에는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 그렇게 큰 폭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1위를 계속적으로 순위가 1위를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도 순위들은 괜찮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런 탄력을 지금은 보여주지 못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도 보시게 되면은 작년 6월 달 정도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하향하는 모습들.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 오히려 더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줄이면서 이런 지금은 거의 없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 학교 그 시리즈가 나오면서도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크게 늘리는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거는 이제 엔터를 안 봤죠. 네, 엔터 쪽 한번 볼까요? SM, 일단 뭐 JYP. 네, SM하고 JYP하고 뭐 그 밑에 이제 시총 30위 안에는 못 들지만 YG 엔터 같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금 꺾이는 파동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좀 좋았던 종목들이거든요. 그쵸. 네, 이게 SM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달에 하락이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1월 28일 거의 뭐 1월 말부터 는 조금 상승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의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상승을 만들어내는 파동들 나오고 있고요. YG엔터도 볼까요? 네,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파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YG엔터가 오늘 좀 고비였던 것 같아요. 이 121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기로에 와 있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좀 막아놨어요. 근데 오늘도 수급이 제가 볼 땐 나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가집계상으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오늘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아마 종가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직 뭐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투신이라던가 연기금은 더 수량을 늘리면서 엔터주에 대해서 좋은 투자 동향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외국인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월 21일부터 계속 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개인들한테 갔으면은 이게 5일 연속 이런 상승 파동을 그릴 수는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파는 물량과 외국인들 파는 물량까지도 전부 다 기관들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특히나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시세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이 삼끌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다 보니까 정말로 8%, 3%, 6% 이런 식으로 강한 시세가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쪽은 단순히 예전의 어떤 엔터사 이런 쪽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화 되면서 어떤 메타버스라던가 NFT 거래소 전부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JYP랑 이제 SM 이어서 하이브 쪽 이어서 NFT 쪽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바이낸스라고 가상화폐 거래소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중국 쪽인데 중국 자본인데 그쪽과 제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빅뱅도 지금 또 완전체로 컴백하는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 멤버 빼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완전체는 아닌데 이제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빅뱅의 그리고 블랙핑크의 NFT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게 지금 가시화가 된 거예요. 빅뱅하고 블랙핑크는 IP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그죠. 네,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빅뱅이 잠깐 쉬고 있어서 지금은 블랙핑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라든가 어떤 그 블랙핑크가 유튜브가 있을걸요? 네, 블랙핑크 유튜브 있어요. 굉장히 구독자가 엄청 많은 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런 엔터 채널의 구독자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에서의 조회수가 엄청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플랫폼화가 이미 유튜브에 돼 있다는 부분들도 무시가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NFT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딱 하나인 거거든요. 그렇죠. 대체 불가인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장이 되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향후에는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사고팔고가 또 NFT 거래소에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빈번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수료 수입이 NFT 거래소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단순히 예전의 엔터사가 아니고 플랫폼화 시키면서 밸류를 차근차근 높여나갈 수 있는 엔터사 쪽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 마감했네요, 이제. 네,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상승 마감했네요. 아주 미약하지만. 네, 코스피 다행히 뭐 광보합 정도로 마감했는데 올랐던 부분들 대비해서는 조금 실망을 하실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은 뭐 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으로 5주선에 막히는 파동들이 나오긴 했지만 밑으로 크게 떨어질 만한 여지들을 일단은 오늘 강보합권까지 올려놓으면서 조금은 감소시키면서 끝냈다. 그 정도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은 코스닥 종목이 이제 뭐 남았죠? 네, 코스닥 쪽은 일단은 짚어볼 만한 것들은 다 짚어본 것 같아요. 매지온 파라다이스. 네, 매지온 쪽은 아까 그 바이오 쪽으로 속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HLB나 뭐 ST팜, 매지온 이런 쪽들 조금 이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파라다이스 정도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카지노 쪽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흐름들이 좋아요. 이게 리오프닝 기대감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악의 상황인데 그 최악의 상황이 이제 고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이게 다른 뭐 실적주들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건데 코로나의 피크아웃이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파동들이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사실상 시가총액도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이런 파동들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급이에요. 네,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파라다이스의 수급이거든요. 네, 개인들 엄청나게 파는 모습들 이제 나오죠. 하루에 막 60억, 20억, 10억 이런 식으로 파는 모습들이 1월 지금 한 13일 정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는 게 금융투자가 매수 차익 거래 형태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상승 탄력이 강해진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세를 크게 줄 수 있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시세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조금 방송 쪽에서 보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실적 좋아질 것들 많은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파라다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매출액 보면 2016년도부터 한 6천억 정도에서 7천억 정도를 18년까지 유지를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에는 괜찮게 나왔어요. 한 10%가 안 되는 영업이익률 내면서 650억 정도를 냈는데 그 다음 연도부터는 2017년도에 마이너스 300억 영업이익 적자 전환을 큰 폭으로 해버렸고요. 2018년도에도 매출액은 소폭 늘어났지만 24억의 영업이익 흑자, 아주 소폭의 흑자가 났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다시 매출은 계속 늘어나요. 1조 가까이 났는데 영업이익도 500억대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이 870억대가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코로나 이전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영업이익의 숫자가 너무 들쭉날쭉하다고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죠? 글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들쑥날쑥하다는 거는 고밸류를 꾸준하게 줄 수가 없는 업종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나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2020년보다 오히려 더 감소, 매출액이 더 감소해버리거든요. 4,200억으로 매출액이 쪼그라드는 가운데 영업이익의 적자폭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에는 만약에 예상대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출액이 다시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예상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23년도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이 얼마가 나올 거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2019년도하고 2016년도에 냈던 대로 한 6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다 라고 했을 때에는 순이익의 영업단이 한 500억으로만 잡아도 이게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면은
500억에 30배를 주고 있는 거예요. PER로요. 근데 이런 30배의 PER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을 만한 실적들이 계속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상세계지만 현실의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NFT 이런 거 적용하기가 좋은 쪽들이 카지노입니다, 여러분. 카지노 게임 쪽을 정말로 내가 실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 구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들, 이제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감소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메타버스에서 P2E 이런 쪽으로 열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어떤 오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영업들은 조금은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 실적들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힘든 영업 환경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오미크론 변이라던가 향후에도 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뭐 그동안에 이제 나왔었던 뭐 대지열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우리의 좀 여가 생활이라던가 리오프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고밸류를 계속적으로 주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수급을 따라서 매매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네. 이제 점검했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든 어쨌든 시총 그 1조 이상 위주로 하는 이유는 네. 시총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네. 이게 주가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시총 1위 위주로 하는 거는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워낙에 구독자 많은 채널이셔서 네. 영향력이 좀 있을 저번에 것 한번 영향을 좀 준 적이 그래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예, 의도치 그렇게 않게. 되면은 여기 금감원 쪽에서 이게 네.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네네, 맞습니다.